혹시 함께 있으면 며느리나 사위 눈치 보느라 피곤하신 적 없나요? 아니면 부모님을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는 자식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그 불편함, 눈치, 마음 한켠에 부담.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 듣는 밤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일어난 한 60대 노부부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노부부. 하지만 어느 날 자식들의 예고 없는 방문이 그들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게 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는 작년 여름, 그 뜨거운 날씨 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60대 평범한 주부 박미경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오고 남편에게 따뜻한 밥과 반찬을 차려주고 집안 청소부터 빨래까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보통 엄마예요.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지만 이제는 은퇴한 남편과 함께 평화로운 노후를 꿈꿔요. 우리 부부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이예요. 결혼 초기에는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아이들을 키웠죠. 남편은 항상 가족이 제일이라고 말하며 일에 매달렸고 저는 집에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 덕에 자식들이 잘 자랐고 이제 손주들까지 생겨서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정말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남편은 한 회사에서 35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3년 전에 은퇴했어요. 매일 새벽에 출근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으며 가족을 위해 땀 흘렸죠. 은퇴식 날 회사 동료들이 모여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특별한 노후 자금은 없었어요. 젊었을 때 집 사느라 자식 교육비로 다 써버렸거든요. 그래도 남편의 퇴직금과 월연금으로 이제 우리 둘만 조용히 지내자고 다짐했죠. 아침에 산책하고 오후에 TV 보며 차 한 잔 마시고 저녁엔 가볍게 산책하는 그런 일상이 꿈이었어요. 자식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예요. 아들은 결혼해서 손자 셋을, 딸은 손녀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장난꾸러기였어요. 학교에서 사고 치고 오면 남편이 혼내고 제가 달래며 키웠죠. 대학 졸업 후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했고 결혼할 때 우리는 결혼 자금을 모아 좋은 신부를 맞아들였어요. 며느리는 처음엔 수줍어하더니 이제는 가족의 한 식구가 됐지만 손자들은 활발해서 집에 오면 소란스럽지만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밝혀주곤 했어요. 딸은 반대로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해서 저희가 대학 학비를 위해 아껴 모았죠. 결혼할 때는 사위가 도시에서 온 청년이라 처음엔 문화 차이로 걱정했어요. 하지만 사위가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 안심했어요. 결혼식 날 우리 부부가 울며 축복해 주던 기억이 나네요. 손녀들은 예쁘장에서 볼 때마다 가슴이 녹아요. 우리는 자식들 결혼할 때까지 정말 아껴가며 살았어요. 매달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고 여행도 포기하며 좋은 집과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 주기 위해 노력했죠. 때론 용돈 쥐어주며 열심히 살아라라고 당부했어요. 그게 부모의 꿈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하고 예쁜 손주들도 태어나니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우리 인생도 좀 즐겨보자 싶었죠. 남편과 저는 은퇴 후 작은 여행도 가고 옛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야 깨달았어요. 부모 역할은 결혼식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자식들이 독립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얽히는 거였어요. 세상이 생각만큼 녹록지 않더라고요. 매일 쌓이는 작은 불편들이 점점 커다란 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자식들이 결혼 초창기엔 감사 인사도 하고 선물도 가져오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방문으로 변해갔어요. 우리 부부의 피로를 모른 채 그들의 편의만 생각하는 태도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남편은 처음엔 자식들이니까 참았지만 저는 밤에 몰래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이 모든 게 쌓여 우리 가정의 평화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사위 쪽이었어요. 딸 집은 우리 집에서 차로 겨우 30분 거리예요. 그래서 주말마다 어김없이 들이닥치죠. 처음엔 반가웠어요. 우리 딸이 사위가 손녀들이 왔네 하면서 문 열고 맞아주고. 그런데 우리 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사위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니까요. 그 눈빛이 왜 여기 와서 이런 걸 해야 하냐는 듯 차갑게 느껴져요. 처음엔 세대 차이 탓이라고 넘겼어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이해하려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더군요. 다른 사위들은 점점 가족처럼 가까워진다는데 우리 사위는 오히려 벽을 쌓아요. 자식들이 오면 제가 먼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하고 치웁니다. 딸은 테이블 정리 도와주고 사위는 그냥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려요. 가끔 사위한테 이 그릇 좀 부탁해 하다 보면 정말 숨이 막혀요. 아, 그 표정을 보셨어야 해요. 사위가 딸한테 자기야, 내가 할게 하면서 부엌으로 가지만 얼굴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입꼬리는 억지로 올렸는데 눈은 얼음처럼 차가워요.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해? 하는 짜증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마지못해 그릇을 닦는데 소리가 평소보다 3배는 커요. 쨍그랑, 쨍그랑. 한숨 소리도 길게 쉬어요. 그걸 지켜보는 제가 얼마나 죄인 같은 기분인지 몰라요. 가슴이 답답해져서 나중엔 아예 부탁 안 하게 됐어요. 내가 다 할게. 너희들 쉬어 하면서 혼자 치우죠. 그런데 그럴수록 사위의 시선이 더 부담스러워요. 이 집은 왜 이렇게 구식이야? 하는 듯한 눈빛이 느껴져요. 밤에 누워서도 그 생각만 하다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어요. 손주들은 또 어떤지 아세요? 큰 손녀는 초등학교 4학년, 작은 손녀는 2학년이에요. 우리 집에 오면 태블릿에 완전히 붙어 있어요. 소파에 배 깔고 누워서 화면에 코 박고 봐요. 할머니, 과일 먹자 하면 네 하면서도 꿈쩍 안 해요. 2번째 부르면 잠깐만요 하고 3번째에야 슬금슬금 일어나요. 그런데 밥상 위에서도 한 손으로 게임하면서 젓가락질해요. 밥알이 여기저기 떨어지고 집중도 안 돼요. 남편이 참다 못해 게임 그만하고 제대로 먹어 하면 딸이 도와줘요. 아버지,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럽게 들려요. 그런데 딸이 야, 할아버지 말씀 들어 하면서 애들한테 말하려 하니 사위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해져요. 눈썹이 꿈틀거리면서 딸 팔을 툭 치고 애들 왜 자꾸 혼내? 기운 빠지게 하지 마. 나중에 트라우마 생겨. 라고 해요. 그 순간 딸이 움찔하고 결국 애들은 게임하며 먹고 우리는 그냥 지켜봐요. 이게 밥상머리 교육인가요? 요즘 세대가 다 저래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손주들이 귀여워서 참지만 사위의 그 태도가 너무 서운해요. 그리고 저녁 먹고 애들 놀다가 눈이 감길라 치면 시간 됐어요. 재워야 해요. 하면서 부랴부랴 데리고 가요. 그런데 가기 전에 과자 부스러기 흩뿌리고 장난감도 마구 흩어놓아요. 블록, 인형, 색연필 여기저기. 정리 안 하고 그냥 가버리니 제가 새벽까지 치우다 피곤해요. 한 번은 남편이 그 장난감 블록을 밟고 다리가 저려서 소리 지른 적 있어요. 아야,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달려갔죠. 남편 얼굴이 창백해져서 괜찮아? 물으니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한숨 쉬어요. 그날 밤
남편이 속으로 울분을 터뜨리더군요. 우리 집이 유치원인가? 저도 동감이었어요. 손주들 사랑하지만 이런 피로가 쌓이다 보니 방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들 쪽은 더 가관이에요. 우리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사는데 우리 집을 24시간 무료 카페나 식당으로 착각해요.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도 매일 웃어 배고파 엄마 간식 만들어줘 하면서 졸랐어요.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 하면서 안기듯이 안겨오죠. 처음엔 반가워서 뭐든 만들어 주고 샀어요. 그런데 매주 그러면 어떡해요? 대학 갈 때도 주말마다 내려와서 이번 주엔 피자 사줘. 하면서 나중엔 이번 주말엔 엄마 친구들 모임 있어서 못 와 거짓말로 피한 적도 많아요. 결혼 후엔 직장 다니면서 오늘 야근해서 피곤해. 엄마 집에서 쉬자. 하면서 와요. 며느리랑 손주 셋 데리고 결혼 전 이제 요리 좀 배워야지 했더니 아들이 결혼하면 자연스레 되라고 해요. 그런데 배운 건 우리 집 문 두드리는 기술뿐이에요. 전화 오면 바로 알아요. 엄마, 집에 있어. 밥 먹었어? 그 신호예요. 20분 만에 며느리랑 손주들 데리고 나타나요. 그런데 머리가 지끈거려요. 먹으러 온 주제에 메뉴 불평부터 해요. 엄마, 이 반찬 왜 너무 싱거워? 소금 더 넣어봐. 에이, 별로네. 다음엔 치킨 튀김 해줘. 애들 좋아할 텐데. 아들의 그 말투가 얼마나 얄미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게다가 먹고 나면 손주 셋은 우리 몫으로 남겨두고 아들은 소파에 누워 TV 시청해요. 며느리는 편히 쉬어요 하면서 따라 누워요. 그러면 손주 돌보는 건 우리 차지예요. 울고 싸우고 여기저기 오줌 싸고 할머니 배고파 하면서 달라붙어요. 피곤하지만 웃으며 달래요. 그런데 이런 게 반복되니 이상한 게 생겼어요. 가슴 통증이었어요. 처음엔 가벼운 통증인 줄 알았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특히 자식들 올 거라는 연락이 오면 가슴이 쿵쾅거려요. 전화 끊고 나면 목 뒤가 뻣뻣해지고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에요. 숨이 얕아져요. 엄마, 가슴약 좀 먹어. 아들이 말하지만 눈빛은 별로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럼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애들 피자 먹고 싶대. 라고 바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굴어요. 그 순간 정말 허탈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며느리는 슬쩍 끼어들어요. 어머님, 이런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 말투가 제가 과민하다는 뉘앙스예요. 눈썹 치켜 올리면서요. 딸은 더 직설적이에요. 엄마, 나이 들면 좀 풀어. 만사에 신경 쓰지 마. 내려놓아야 해. 하면서 어깨 으쓱해요. 그 말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나이 들면 자식들 편의점으로 써도 된다는 뜻인가요? 밤에 혼자 울고 남편한테 털어놓아요. 여보, 나 이제 지쳤어. 남편도 한숨 쉬면서 나도 그래 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공감하고 이겨내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함께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남편과 저희 결혼 30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결혼 기념일이라고 예전부터 예약해 두었던 레스토랑이 있다며 저를 위해 특별한 하루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배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아직도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싶어 행복했죠. 기념일 당일 남편과 저는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레스토랑에 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지금 가는 길인데? 막창집 예약했으니까 빨리 와요.
딸은 손녀를 데리고 와서는 저희를 차에 태우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오늘 우리 약속이 있는데 라고 말하자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오늘 우리 만난 지 3주년 된 날인데. 저희랑 밥 한 끼 같이 먹어줘야죠. 그래 돈 낼 테니까 그냥 와요.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희 기념일에 왜 우리랑 밥을 먹냐? 우리도 약속이 있다니까. 그때 사위가 끼어들며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만난 지 3년 되는 날인데 축하해 주시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돈이 없잖아요.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 말에 너무나 큰 모멸감을 느꼈어요. 평소에나 잘 챙겨주지 엄청 생색을 낸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어요. 결국 남편은 레스토랑 예약을 취소하고 딸내와 함께 막창집으로 향했어요. 식당에 도착해서 메뉴 시키는 게 더 가관이에요. 딸이 이것저것 막 시키고 엄마 아빠 많이 드세요 하면서 사위 그릇에 먼저 좋은 반찬 떠요. 사위도 아버님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하면서 자기 몫부터 챙겨요. 맛은 좋지만 그 태도가 서운해요. 계산할 때 되니 딸이 손녀 화장실 데리고 갈게 사라지고 사위가 중요한 전화 왔어요 밖으로 나가요. 역시나 남편이 지갑을 꺼내서 계산을 해요. 집 오는 길에 남편이 깊은 한숨 쉬어요. 또 우리 몫이네. 사위가 자영업이라 딸이 요즘 매출 떨어져서 힘들어 하니 처음엔 안쓰러워서 밥값 내주고 용돈도 쥐어줬어요. 미안해요. 엄마 아빠 하면서 딸이 울먹이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당연해졌어요. 사위는 다음에 꼭 제가 사요. 오늘은 이미 내셨으니 하면서 인사만 해요. 다음은 대체 언제 올까요? 그날 밤 가슴 통증이 다시 왔어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았어요. 의사가 스트레스성 통증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이대로 방치하면 다른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경고를 했으나 우리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우리 둘 다 원인을 알았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그날 밤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나 이대로는 못 살겠어. 내가 이놈들 밥 해주고 돈 챙겨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고. 나도 그래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냥 확 사라져 버리고 싶어. 그렇게 저희 부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잠시 멈추고 저희의 인생을 되찾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편의점이 되기를 거부하고 저희만의 공간과 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달리 신문 대신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자. 갑작스러운 남편의 제안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사요? 갑자기요. 남편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사, 그것도 아주 멀리. 이놈들이 쉽게 찾아오지 못할 곳으로. 저희는 즉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식들에게 들키지 않고 집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을 모아둔 통장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꿈꿔왔던 작은 마당 있는 집. 이제는 내가 만들어줄게. 인터넷으로 전원주택 매물을 검색하며 저희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예쁜 꽃을 심으며 조용히 살자는 꿈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저와 함께 도심 외곽의 부동산을 찾아다녔습니다. 차로 2시간쯤 걸리는 곳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을 발견했을 때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담한 크기의 예쁜 마당, 그리고 뒤쪽으로는 작은 텃밭까지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여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을 계약한 후 저희는 비밀리에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겨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 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아직도 두통이 심해서 병원에 다닌다며 방문을 막았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아, 오늘은 안 돼. 병원 가야 해. 두통이 더 나빠진 거야. 아니야. 정기 검진이야. 아무튼 걱정 말고 너희들 오지 마라. 제 차가운 목소리에 아들은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가로채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행여라도 말도 없이 오거나 하면 우리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다시는 우리 보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우리 주말에 같이 밥 먹자. 안 돼. 약속이 있어. 동창회. 오래된 약속이야. 엄마 아직도 많이 화났어? 우리 좀 봐줘. 미안하다. 엄마 아빠 당분간 조용히 지내고 싶어. 집에 올 생각 마. 아빠 혈압 올라 쓰러지시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마음은 아팠지만 저희의 계획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사 날짜는 평일 아침으로 잡았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바쁜 시간대라 들킬 위험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귀중품을 챙기면서 신이 난 듯 얘기했습니다. 여보, 마당에 뭐 심을까? 토마토, 상추, 고추도 심어요. 작년에 사 먹은 고추가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직접 기른 고추로 김치 담가 먹자. 이사 가는 게 이렇게 신나는 줄 몰랐습니다. 막상 새로운 곳으로 갈 생각을 하니 마치 소풍 가기 전날 밤잠 못 드는 아이처럼 설렙니다. 드디어 이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포장 이사 기사님들이 오전 7시에 딱 맞춰 왔어요. 정말 조용하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세월이 녹아있던 집이 순식간에 텅 비어갔습니다. 가구들이 하나씩 나가는 걸 보니까 막상 마음이 묘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응,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정말 그랬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오후 2시쯤 저희는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와, 다시 봐도 우리 집 정말 예쁘네요. 이제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니 더 좋았어요. 마당도 생각보다 넓고 집 앞에 작은 텃밭도 아담하게 정말 귀여웠습니다. 여보, 여기서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둘이서 조용히 행복하게 살자. 이사 짐 센터가 가고 나서 몇 가지 잔짐을 정리하면서도 신이 났어요. 마치 신혼부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그날은 마침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가 인사드리러 갈게. 드디어 때가 온 거였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들 오지 않아도 된다. 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남편이 전화를 대신 받아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사했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사요? 언제요? 어디로요? 어디로는 왜 물어? 너희들은 알 필요 없어. 끊는다.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그제야 밀려오는 후련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보, 이제 와서 마음 약해지지 마시오. 이대로는 안 돼. 그날 밤부터 저희에게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아들과 딸은 물론 며느리와 사위까지. 처음에는 화를 내고 따지더니 나중에는 울고불며 저희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제발요. 특히 며느리는 처음으로 제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너무 불만 가득한 표정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매번 어머님께 음식과 청소를 맡기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행동 때문에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문자를 읽는 내내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작 이렇게 좀 해주지 하는 섭섭함도 있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사위도 직접 남편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너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그저 돈을 빌리고 밥을 얻어먹는 존재로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남편은 사위의 진심을 듣고 한참 동안 묵묵히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친구 진짜 울더라. 내가 뭘 해준 게 있다고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했나 봐. 이놈들 이제야 정신 차린 것 같소. 며칠 뒤 드디어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가 저희가 이사 온 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무거운 짐을 가득 들고 와서는 마당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엄마, 아빠, 저희가 너무 죄송해서 직접 해온 음식들인데 맛있게 드셔주세요. 며느리는 직접 싼 김밥과 잡채를, 딸은 떡갈비와 전을 만들어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자식들이 해준 밥을 먹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앉아 있을 때 남편이 모두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때문에 화나서만 이사 온 건 아니야. 남편은 제 오랜 꿈이었던 마당 있는 집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고 덧붙였죠. 부모도 사람이야. 늙어도 꿈이 있고, 아프면 외롭고, 힘들면 기댈 곳이 필요하단다. 앞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자. 그 순간 아들과 딸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작은 손에 색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가 만든 카네이션이에요. 이제 우리 싸우지 않고 조심조심 걸을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손주들의 서툰 손길에 남편과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미리 연락하고 저희의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며느리는 직접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사위는 가끔 찾아와 남편과 술잔을 기울이며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방문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듣는 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가족 때문에 지치신 적 있나요? 베풀기만 하다 힘드신 적 없나요? 부모 희생 당연히 여기신 적 있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고 계신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세요. 때로는 단호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무엇이든 참아야 한다는 건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공감 가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고민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에게 위로가 돼요. 모든 가정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공감할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